장시계명.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성명을 일본식의 시와 이름으로 바꾸게 한 일. 1931년 9월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의 만주를 장악하였고 국제연맹의 철수 권고를 무시하며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다.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선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이에 1938년 4월 조선 총독부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조선을 전시 총동원 체제로 운영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운동을 벌여 한국신민화, 내선일체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을 천황 중심의 지배체제에 확실하게 편입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장시계명이었다. 장시계명의 내용. 본래 일본은 국권 침탈 이후 1912년 조선민사령을 시행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순한글 이름, 일본식의 이름을 짓는 것 등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기로 하면서 정책이 바뀌었다. 일본에서 시는 혈족과는 관계없이 천황이 부여하는 것으로 장시는 곧 일본식 가족 제도를 통한 천황 중심 지배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였다. 또한 일본은 장시가 중국에서 기원한 조선의 성을 조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함과 동시에 내선 일체를 완성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장시는 조선의 혈족 중심 전통을 약화시키고 조선 가정의 종가가 천황가가 되게 하여 천황이 조선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조선이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논리가 되었던 것이다. 1939년 11월 일본은 조선의 일본식의 시를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났고 내선 일체의 구현이 필요해졌다며 조선 민사령의 개정을 공포하여 장시계명의 시행을 알렸다. 그 내용은 첫째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6개월 안에 시를 결정하여 신고할 것, 둘째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호주의 성을 새로 결정하며 셋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 수수료를 내고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선 총독부는 장시계명이 강제가 아님을 피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시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가 정해져 앞뒤가 맞지 않았다. 아울러 장시계명을 하였어도 조선인의 호적에는 본래의 성, 본관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은 지속되었다. 장시계명의 경과 장시계명의 시행이 공포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호적의 성과 본관이 유지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을 바꾸는 일로 여겨져 꺼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계명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소유 명의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장시계명의 시행이 공포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약 7.6%만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윤덕영과 같은 친일파 중에서도 장시계명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동참하였다. 반면 장시계명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광수는 신고일이 되기도 전에 가야마 미스로 향산광락로 장시계명하였다. 장시계명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본 내에서도 장시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관공서, 언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각종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학생들을 통하여 각 가정의 호주에게 장시계명할 것을 압박하였다. 장시계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공서 채용 불가, 민원 접수 불가, 자녀의 학교 입학 불가, 징용 대상자 우선 등록, 배급 제외 등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다. 이미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직의 위협도 있었다. 또한 장시계명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이처럼 조선 총독부는 물론 관공서, 학교, 마을 이장 등이 전방위로 장시계명을 압박하자 본인의 성을 최대한 남기고자 가까운 일대에 거주하는 종중끼리 같은 시를 쓰는 경우 본관을 다하동, 금성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을 희롱하는 형태의 이름, 부부의 성을 합친 경우, 일본식 씨와 자신의 성을 더한 경우 등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공서나 마을 이장의 임의로 장식에 명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산천 초목 청산 백수 애아라 노하라, 강원야원 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 견절하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위와 같은 조선 총독부의 활동으로 1940년 8월에는 약 79.3%가 장식예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식 이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조선식 성명을 사용하였다. 장식예명은 광복 후 1946년 10월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장식예명으로 인하여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발생시키는 폐해를 낳았다.